새벽 1시경 아파트 4층 복도 창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걸터 앉습니다. 잠시 뒤 아파트 외벽을 타고 능숙하게 3층 집 베란다 창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신발 한 켤레를 손에 든 남성은 방을 돌아다니며 서랍과 빨랫감을 뒤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현관문을 통해 집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15분 뒤 또 베란다를 통해 집을 침입하더니 이번엔 여성의 속옷을 챙기고 침입 흔적을 지운 뒤 현관문으로 나갑니다. 20여 분 뒤 이제 남성은 자기 집인 양 집을 드나듭니다. 남성이 떠나고 불과 7분 뒤에 집주인인 20대 여성들이 귀가했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정말 자고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그렇게는 안 돼서 다행이다. 남성은 아파트 복도 계단을 올라온 다음 이 창문으로 나가 외벽을 타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를 통해 침입했습니다. 보름 만에 검거된 30대 남성은 뒷동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었습니다.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검찰과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최대 한 달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 잠정조치 4호 신청마저도 오늘 또 기각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답이 없다. 진짜 누구 하나 진짜 죽어나가야 되나. 그래야지 제대로 된 벌을 받는 건가? 법의 힘을 못 믿을 것 같아요. 몇 년 전 안동으로 취직해 함께 살던 피해자들은 이 일로 직장도 그만두고 안동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지난 19일 아내가 사는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내분께 할 말 없으세요? 나는 잘했다고 여겨요. 가정폭력은 수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이 남성은 아내에게 흉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구속되거나 정식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격리와 동시에 100m 안 접근 금지 조치도 이루어졌지만 6개월이 전부였습니다. 최장 6개월까지만 가능해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지난 12일 접근 금지가 풀리자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살던 곳인데요. 남성은 범행 하루 전과 사흘 전에도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가해자의 접근에 제약은 없었습니다. 남편분이 여기 살던 사람이니까 그냥 들어갈 수 있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지, 계속 같이 갔으니까 한 사람이니까는 맞닥뜨리고 다 했습니다. 남편이 찾아온 걸 알게 된 피해자는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CCTV 설치와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하고 사건 당일 경찰과 만나기로 약속도 잡았다고 합니다. 형사한테 전화해서 지구대에서 뭐 CCTV 같은 신청 설치해준다는데 맞냐라고 하니까 와서 뭐 상담하고 조치하면 된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 안내했지만 피해 여성이 남편을 자극할까 걱정된다고 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더라면 참변을 막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남성을 구속해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한 남성이 가스배관을 타고 아파트 벽을 오릅니다. 지난 10일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8살 윤정우입니다. 지난달 12일 경기 화성에서도 30대 남성이 옛 연인을 납치한 뒤 살해했습니다. 피해자가 9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수방관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가해자들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경찰 직권이나 법원 결정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지 100m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전화나 문자 메시지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어겨도 처벌이 가볍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경우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겨도 절반 이상은 벌금형에 그칩니다. 실형은 10명 중 한두 명꼴에 불과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전자발찌 같은 수단도 없습니다. 기간도 문제입니다. 스토킹 가해자 접근 금지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9개월을 넘기는 사건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보호에 충분한 기간은 아닌 겁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과 영국, 호주는 GPS 위치 추적을 통해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다가오면 피해자와 경찰에게 경보를 보냅니다. 접근 금지 명령도 영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안전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일단 가해자를 반드시 체포하도록 하는 의무 체포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외국 선진국에서는 거의 영구적인 접근 금지가 나옵니다. 평생 접근하지 마. 영원히 연락하지 마. 근데 우리나라 굉장히 짧죠. 그래서 지금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매우 미숙하고 그리고 매우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흉포화되는 특성이 있어 초기 단계부터 공권력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